우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허피슨 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시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직장인이면서 이렇게 저자이면서 유튜버이면서 거기다가 여러 또 독서 모임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선, 예,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삶의 무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 책 소개와 더불어 자기소개.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겸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두 권 다 이제 독서법 책이고, 첫 번째 책은 마흔 책과 사랑에 빠지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네. 저자이기 전에 저는 한 1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해외 프로젝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해외에서 관리를 하고 영업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고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회사를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고 네.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업무들이 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바이어 관리 이런 것도 있어서 한 음, 십몇 년 동안 해외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기술 책을 영업인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을 내면서 독서를 하면서죠. 독서를 네.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독서 모임, 그거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뭐 습관 프로젝트라든지, 음, 마인드맵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목표 관리,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음. 좀,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독서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책 읽기를, 첫 이미지로 봤을 때는 책 읽기를 그닥 좋아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만들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원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어려서는 아예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고, 음, 이제 제가 누나 셋이 있는데, 큰 누나는 동네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게 너무 싫어서 어, 동화도 TV로 보고 이제 그렇죠. 만화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의 평생 살면서 책을 안 읽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책을 읽게 된 게 한 40살, 39살 정도 돼서 어떤 계기였나요? 뭐, 이렇게. 어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는 거. 네, 뭐 맞아요. 잘하면은 이제 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장은 거의 불가능하고 임원이 되는 게 목표인데 네. 어느 순간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럼 직장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해외 업무를 많이 하고 뭐 영업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를 국내에서 뭐를 들여와서 사고 팔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몇 천에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물건 지입을 하고 해외 물건을 사오든지 아니면 국내 음, 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냥 뭘 해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책 내용에 보니까, 인도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정확한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깃발 꽂듯이 거기서 법인을 세우시고, 4년 동안 인도에서 거주를 해서 인도에 굉장히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할 일이 없어서, 저녁에 책을 읽게 됐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인도에 있을 때는 이제 네. 한참 전이고요. 제가 아, 간점 전이고요. 네, 출장으로 간 거 빼고 주재원으로 있을 때 2010년도니까 아, 상당히 오래됐었고요. 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만 인도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그러니까 사업이란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가지고 내 사업을 하기에는 이 맞아요. 네, 저도 영업을 계속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보통 관리하는 금액이 보통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로 이제 영업 관리를 하는데 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더 알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명확한 답이 있기 전까지는 사업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예. 오히려 사업, 모르는 사람들이 더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욕구나 욕망도 있었군요. 그러면 그거를 네. 직장인으로서 뭐 우리끼리 별이라고 하죠. 직장인들의 별인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사장은 더더욱 뭐 둘째 치고라도 그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어떤 그 욕구? 이런 네,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쭉 어떻게 보면 영상을 주로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고, 뭐 사람 좋아하고 책 읽기.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어,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됐거든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매번 그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쓰기 위해서. 근데 우리 허필섬 저자님은 어찌 보면은 직장인으로서의 이제 향후의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어떤 욕구나 어떤 호기심에서 시작하셨던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 책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게 훅 다가왔어요. 삶의 무기가 된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런 어떤 비전을 뭐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수단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 독서가 과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이 책점을 이렇게 주셨고, 삶의 무기에 대한 개인의 어떤 통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크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해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해력. 네. 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거를 보게 해주는 게 책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볼 수 있던 세계가 만약에 전체 세계가 100이라 그러면은 책을 읽기 전에는 한 10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음,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음, 글자를 읽는다는 거는 뇌에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뇌 전반에 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글자를 이해해야 되고 음, 의미를 추론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음, 이걸 또 자신의 경험과 연결돼서 네. 나랑 또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어떤 저장 공간을 또 사용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되면은 행간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글을 왜 썼는지 맥락을 그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고의 깊이를 이해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는 책이라는 게 어떤 무기가 된다는 것보다 책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거죠. 네. 그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통찰이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대단한 어떤 뭐 아주 생활의 어떤 이런 탁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뭐 특히 거시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해석력, 통찰력을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이 제목 출판사에서 정하지 않았나요? 이거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면 이제 삶의 무기라는 표현에서 약간 출판사의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하고 싶었던 경우도 있어서 정하긴 했지만, 이 출판사의 그 강력한 그 부분 때문에 정했던 경우가 한 2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원래 처음에 책을 이제 구성하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리본 독서법, 다시 태어나는 독서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네. 리본 독서법은 내가 그냥 책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만든 제목이었고 이게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그러고 아니면 또 일반화된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내용은 이제 비슷한 개념 안에서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생각난 질문인데 요즘은 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수직적, 수평적 독서 뭐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약간 수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주제로 좀 수직적으로 지금 독서를 하고 계세요? 한 주제를 특화해서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이 봤던 거는 제가 심리학과 뇌과학 쪽 그걸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네. 인문학 쪽으로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실용서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음. 그게 어떤 뭐가 옳고 옳지 않은 게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여태까지 뭐였냐면
제가 한 3년, 4년 동안은 제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 내부를 쌓는 그런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다 모르죠. 네, 이게 네. 책을 이제 처음에 좀 읽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차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느낄 겁니다. 아,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걸 배우고 싶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려운 책을 읽고 뭐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동양고전도 읽고 서양고전도 읽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밑장을 한번 딱 보고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아예 또 다른 분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제가 그렇군요. 지금 2016년도서부터 6, 7, 8, 9, 10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재작년 정도에 한번 찍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뭐 성공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찍고 와서 올해는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하는 거는 나를 표현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보자. 표현하는 게. 네, 여태까지는 나를 채우는 데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채운 것 같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한번 알려보자. 네. 라고 해서 저를 표현하는 기술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 찍는다라는 표현이 훅 들어오는데요. 임팩트가 있는데, 그 찍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면서 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나는 지불도 없구나. 이런 네. 거를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참 허필선 저자님이 광운대 그 네, 전기과 나왔습니다. 전기과 나오셨죠? 네. 저는 이번에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박사를 요번에 이제 아, 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8월에 이제 졸업식이고 요번에 이제 인준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좀 반갑더라고요. 오히려 또 광운대 적이니까. 근데 저는 원래 심리학과로 시작을 했다가 원래 광운대 코칭 심리학과에서 조직 심리로 시작을 했다가 박사과정을 이수로 하고 전 심리학과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통계가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간다 그럴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이제 박사를 이제 인준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저는 이렇게 훅 들어오는 부분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네. 제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찍었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뭔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훑었다 이런 네. 느낌이 강해요. 우리 허피선 저자님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까지 딱 찍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떤 건가요?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난 다 이뤘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면 인문학이면 인문학, 뭐 예를 들면 심리면 심리, 뇌과학이면 뇌과학 그거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부분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찍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제가 인도 얘기랑 좀 같이 겹쳐서 해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인도에 두 번 주재원 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엔지니어로 가서 네. 인도 전국에 있는 기계를 고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매일 두세 군데 공장을 돌아다니는 거죠. 전국에 있는. 네, 인도 전역에. 예. 그러면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이 보통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만납니다. 인도 현지인은. 그리고 워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외국인을 처음 본 사람도 많고요. 저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러겠네. 제가 한번 잡히면 한 2시간 동안 떠들다 와야 돼요. 인도 현지에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네, 영어 항상 뭐 영어로 하죠. 그런 생활을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출장자들하고는 이제 훨씬 격차가 나게 많은 정보가 유입이 된 거죠.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대화를 한 2년 동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나갔다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4년 넘게 갔다 왔는데 지금은 인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인도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인도에 뭐 일주일 갔다 온 사람, 한 달 갔다 온 사람은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인도에 갔더니 뭐 소가 막 길거리에 돌아다녀 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를 딱 짚고 오는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다, 이게 모른다, 내가 어디까지 해봤다 이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 한지도 모르는 익숙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익숙함이다. 네.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성장이라는 거, 그리고 뭔가를 안다는 거라고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어떤 거냐면, 불명확했던 것이 명확해지는 게 알미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익숙하지 않았던 게 익숙해지는 게 알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에 대한 아예 관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음, 뭔가 다 두리둥실하고 뭔가 뜬구름 잡는 그런 거였는데 음,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내가 되게 상당히 불편했던 거, 음, 그러고 궁금했던 거 그런 게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죠. 해소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명확해진다는 거는 음, 누군가 툭 치면 음, 그거는 이런 거야. 음, 음, 근데 왜 그거를 미리 얘기 안 해줬어? 음,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죠. 내 안에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명확한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음, 내가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도 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음, 근데 음, 내 안엔 이미 있고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한 일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뭔지 알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인도에 대해서 누군가 딱 물었을 때, 그 익숙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건, 그 자연스러움, 편안함. 이미,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버린 거지. 나의 삶 자체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거기에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툭 하면 툭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맥락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삶에 한 대한 부분은 번은 익숙함이다. 예, 아주 좋은 편이네요. 인도에서 인도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몇 명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 걸 다 그렇지. 알고 그렇지. 힌디어도 하고 그래서 물어봐서 네, 인도 뭐라고 생각하냐. 네. 그때 인도 슬로건 중에 인크레더블 인디아라는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인도라는 국가는 우리의 한 13배 정도 되는 이제 땅덩어리를 네. 갖고 있고 뭐 표준어가 10개가 넘어가고 어, 인종도 이제 수십 네. 이제 인종이 살고 있고 음, 생김새도 완전 다르죠. 우리가 아는 몽골 쪽 사람들의 얼굴도 있고, 중국 쪽 네. 사람들의 얼굴도 있고, 우리가 아는 중동 쪽의 얼굴들도 있고, 그렇죠. 인종이 다 다르니까, 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인도는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음, 이게 지역별로, 음, 그리고 카스트 제도, 그렇죠. 등급별로, 부에 따라서, 음, 인종에 따라서, 음, 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각각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 남부 사람들이 어떻고 북부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고 이 민족은 어떻고 저 민족은 음, 어떻고 음, 이 종교는 어떻고 저 종교는 어떻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인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라. 이런 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알미란 것도 뭐를 어떻게 해서 뭐 하세요라고 하면은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음, 이거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해 줄 수 있고 음, 저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음, 이런 상태가 점점 돼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야, 오늘 인도 얘기가 되게 재밌네요. 계속 인도 얘기. 저도 그래서 이게, 야, 오히려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책을 두 권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필선 저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제대로 된 독서라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독서를 하는 걸까? 우리가 독서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양한 어떤 책 쓰기 교실도 있고 다양한 책 읽기 모임도 있긴 한데 거기에 약간 좀 상업적이고 비즈니스인 것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는 순간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본질이 많이 흐려지면서 괜히 혼탁해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책 쓰기 교실을 만들어서 엄청난 그런 그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창출시키려고 하는 부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서법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독서라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독서를 한다 그러면 읽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딱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얘기죠. 달을 가르치면은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끝만 바라본다고. 네. 독서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독서에 하는 목적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독서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모든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그럼 왜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게 점점 크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또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랑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행복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은 왜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냐면, 행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현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쫓아가는 거죠. 오. 행복이 목적이 되면은 나는 덜 행복한 상태에서 행복을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되냐? 행복은 항상 현재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만끽해야 되는 거고. 그럼 목적은 무엇인가? 하고 놓고 보면, 결국에 인간의 목적은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전자는 번식을 위해서 종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각 개인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보면은 결국 내 자유도가 얼마나 높아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벌려는 이유,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는 이유, 다른 사람을 고용하려는 이유도 결국에 나의 자율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도라는 거는 결국 생존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라는 거를 자율도에 두기 시작하면은 책을 읽는 거는 자율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자유와 관련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단순히 주식으로 하면은 주식도 돈을 통해서 자유도로 가는 거죠. 부동산도 네. 그렇고. 네. 아니면 어떤 기술서적이다. 기술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삶을 살기 위한 거고. 철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서 생각의 영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죠. 철학이라는 거는 무엇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선구자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현혹되지 않는 나만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을 만들어가는 상태가 돼가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인문학이라는 거, 역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과거로부터 아니면 내 주변으로부터 이런 거로부터 좀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이런 목적을 두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 네.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요. 제 얘기 한 발짝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자유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자유함이 자율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맥락이 좀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는데, 자유함이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신다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도 있겠고, 정신적 자유도 있고, 권력적인 자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온전한 그 자유의 어떤 정의?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자유함의, 근데 대부분의 목적은, 책을 읽는 목적 자체는 사실은 기술적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전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뭐 실용서, 특히 실용서 같은 경우에 더더욱 더하겠죠. 그런 부분이 좀 다분히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유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거는 굉장히 큰 가치죠. 대전제. 큰 가치인데 그 이전에 뭔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생존의 이 부분을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약간은 이 두 가치가 사실 상반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념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관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이분법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인데, 저는 이걸 좀 끌어당겨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주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그 자유함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자유함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책이 하나의 도구화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네. 싶은데 그 자유함을 정리를 우리 허피전 주장님은 어떻게 내리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딱 말씀드리면서 너무 동의하고요. 예, 진짜 뭐 인문학 저는 철학도 다 예, 네. 후회마이잖아요.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질문이니까.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예,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 좀, 그렇죠. 예. 저는 자유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네. 이거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무엇을 하더라도 거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침이 없는 거. 근데 그 경계선은 항상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 경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경계는 지어놔야 되는 거죠. 내 자유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자유도 막혀버리니까. 이런 경계선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쓰고 싶은 시간만큼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사고, 뭐 쓰고 싶은 만큼 쓰고, 행동하고 싶은 만큼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게 되는 상태를 추종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서의 목적이고, 독서의 방법론은 아직 얘기를 안 드렸어요. 이거 책을 그럼 어떻게 제대로 읽어야 되냐? 이런 목적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렇죠. 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이건.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방법론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좀 동기부여도 되고 네. 견인하는 힘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화두가 이제 50을 넘어가니까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변수가 그 많고. 분야가 원래 상당히 네. 어렵죠. MBA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야. 그리고 학회도 없어요. 그만큼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까다로운 주제인데. 제 지도 교수님이 그쪽 세계로 저를 끌어당겨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함은 시간적인 자유함, 뭐 어떤 심적 자유함을 약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자유함을 얘기하면 특히 20년, 30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코인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사실은 코인 같은 경우에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인데 이 결론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유함을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게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는 못하죠. 사실은 무시는 못하지만 자유함은 곧 그것이 경제적 자유함이 다인 것 마냥 사실은 적지 않은 우리 허피선 저자님 같은 분이 많으면 너무 좋은데 적지 않은 숫자의 성공학, 적지 않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이 경제적 자유가 다 자유냐. 그렇죠. 몰고 가는 게 저는 너무나 소위 말하는 분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자유를 얘기할 때 딱 이 부분을 꼭 얘기하는데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철학자였던 헤도니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지혜를 좀 달라고 나한테 달라 할 거 없냐 나한테 질문할 거 없냐 그랬더니 그거 비키라고 지금 해 가리고 있으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섭기도 할 텐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지혜를 달라 뭐 애플의 잡스가 뭐 진짜 자기가 소크라테스 만나면 애플의 주식을 다 주겠다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서 저는 자유함이라는 게 그거다라고 딱 저는 제 인식의 세계에서는 딱 그거로 딱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헐벗은 가난함이 아닌데 주도적이고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권력과 어떤 외부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나 태양을 가리지 마라. 내 자연과 내가 호흡하는 부분을 감히 네가 근데 거기서 오는 저는 처절하게 느껴진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진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제대로 해결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은 계속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더 들어갈 수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궁극적으로 최고의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되면 그다음 이제 방법론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요렇게 정리를 해도 그렇죠. 예. 되겠죠? 예, 예,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우리 여자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확실히 예. 진짜 본인의 통찰이 아니라 성찰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분들하고 조금 좀 다르다 이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면서 진짜 너무 많은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직장 다니면서 회사명을 뭐 얘기를 하긴 좀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업무랑 하고 계시는 잡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 세대들도 많이 보는 구독자도 그렇지만 이제 기사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도 보고 20, 30대도 많이 보고 공무원들도 보시고 관공서에 계신 분들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엔잡러라고 하죠. 저번 주에 이장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엔잡러인데 65세인데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라이브 뭐 커머스도 하고 뭐 브랜드 컨설팅도 하고 여행 작가고 뭐 옷도 진짜 뭐 화려하게 입으시고 근데 엔잡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허필선 저자님도. 그래서 물론 주업은 있으시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일을 하게 된 계기?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 아침에 나가서 출근해서 이제 저녁 때까지는 회사에 있고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게임 회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서 혹시 저는 이제 해외 영업, 해외 예, 영어? 그러면 게임을 중동하고 해외 마케팅을 게임 하신다? 기를 이제 해외에 판매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는 지역은 이제 중동하고 아시아, 유럽 뭐 이런 쪽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겠네요? 원래는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좋으세요? 어떠세요? 해외 출장 많이 다니셨을 때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옛날에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마흔 될 때까지 이거 나한테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문화권에 가고 뭐 이걸 되게 좋아하시네.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서 뭘 먹어보고 누굴 만나고 새로운 걸 보고 알게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인 거죠.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성향은 저랑 비슷하시다. 제가 36살 때 사표 확 던지고 남아공에 나갔는데 그 이유가 월드컵. 기사 보다가 월드컵 열린다 그래서 그때 아니면 못 나가겠다 그래서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을? 저는 이제 운영하는 게 꽤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독서 모임은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건 온라인 독서 모임. 이게 저는 이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제 시간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독서 모임이 좋은 게 뭐냐면 가끔씩 카톡으로 대화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계속 덧붙이고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미션을 하루에 하나를 준다든지 일주일에 하나를 준다든지 해놓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제가 활동하는 건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얼마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수익 사업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만 원, 2만 원 하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로 홍보도 잘 안 하는 독서 모임인데 1년 동안 1년 회원으로 하신 분들이 10몇 명이 계세요. 일단 기본 회원이 이제 계속 쭉 돌아가는 거죠. 이분들은 근데 제가 이걸 한 3개월하고 말려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 같이 하신 분들이 1년 연간 회원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끌고 가게 되는. 그러면 책을 지정해 주시고 책에 대한 어떤 서평을 쓰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미션들은 많이 있는데 뭐 그거를 다 하시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한 달에 책 한 2권, 3권은 지정을 해드리고 책에 대해서 제가 읽고 나면은 그냥 그 책에 대해서 이러한저런 얘기를 단톡방에 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얘기를 단톡방에 쓰시고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쓰실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다 올리시고 그걸 갖고 오면은 블로그에 대해서 쓰신 거에 대해서 회원들끼리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이런 미션은 뭐 매일 글을 쓰세요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책을 읽고서 같은 책을 읽고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여러 개 해보고 참가도 해봤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사진을 찍어서 꼭 올려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게 전부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좀 이게 오래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책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글에 대해서 누군가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버리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이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면은 잘 못 빠져나가는. 아, 그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카페는 있는데 그 카페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고 음, 그냥 단톡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최초에는 뭐 어떻게 모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최초에 만드시려면 뭐가 지인들 뭐 이렇게 모으셨어요? 아니면? 아, 저는 이제 블로그가 있으니까 저희는 모집은 거의 블로그로 하고, 아, 블로그로. 예, 음, 블로그를 이제 제가 처음에 쓴 게 2018년도에 책을 읽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서평이라는 걸 한번 써보자,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쓰다 음, 보니까 1년에 한 100개가 되더라고요. 야, 책을 읽고 서평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블로그로 모이게 됐고, 이제 어, 그분들한테 저 뭐 단톡방 뭐 하고, 뭐 독서 모임 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블로그 가봤어요. 저자님. 음, 네. 근데, 야, 대단하시네. 근데 음, 요즘에는 근데 글보다는 또 제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모집하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러겠네. 네. 그래서 그 독서 모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인드맵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독서 모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시자고. 그래서 그분하고 해서 마인드맵 독서 모임. 책을 읽으면서 책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리는 이제 그런 독서 아, 모임을 하고 있죠. 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습관노트 이범용 저자님이 음, 습관노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 무료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무료로 하시지 말라고 유료로 돌리시라고. 그래서 그분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해드리면서 저도 운영진으로 참가해서 스카노트 프로그램을 한 1년 넘게 운영을 같이 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모임이 속독법.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놓긴 했는데 4장의 속독법 얘기가 있는데, 음. 그거를 명사 위주로 읽어라. 예, 네, 명사 예, 위주로 예, 읽고 예. 10분씩 나눠 읽고 음, 1분 명상하고 음.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술 먹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분이 연락이 와서 일주일 만에 2배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속도가. 그래서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분도 또 2배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속도법을 했는데 보니까 보통 지금 2기, 3기에서 한 10몇 분에서 한 20명씩 오시는데 이분들의 속도가 보통 한 70%에서 한 150%까지 오르더라고요, 2주 동안.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속도만 딱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속도 올리지 말고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속도는 올라가는데 기억이 안 남는다. 속독만 되고 기억이 남는 게 네, 없어. 기억이 안 남. 그래서 또 그 행복 속으로 심화반에서 기억에 남는 독서. 또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야, 그거 외에 또 나를 깨우는 순간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간이 너무, 이거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뭐 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매일 하나의 질문 가지고서 자기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음, 글쓰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야, 혹시 결혼하시지 않았나요? 아, 결혼했죠. 그 집에서 너무 이렇게 개인의 어떤 대소사가 너무 많아서 약간 뭐 그런 건 없나요? 아, 너무 일이 지금 와 너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또 뭐 여기 보니까 책에서 보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네, 스마트 뭐 스토어도 하고 이 뭐 뭐 유튜브도 하고 브런치 그러니까 작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은 시간이 거의 없지 않나요? 뭐 이렇게 가정에 그거를 저는 떻게 하냐면, 일단 제가 저 혼자서 풀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독서 모임. 근데 그것도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죠. 그냥, 많지는 않다.
네, 책을 읽어서 그냥 내가 책 느낀 점을 그냥 잠깐 쓰는 거니까. 그건 책 읽는 순간에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거 운영을 큰 누나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스마트 하는 스토어. 프로젝트들을 이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안 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도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한테 수익금의 일정액을 주고 이분한테 운영을 또 맡겼습니다. 실제 운영을 맡기고. 네. 그 대신에 어떻게 돌아가냐면 제가 하는 이제 속도법 프로그램을 보면 매일의 미션을 이제 이만큼 해서 글과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냐면은 아침에 되면은 이 만들어 놓은 노션으로 만들어 놨는데 노션 페이지를 링크 하나만 딱 올리면 되는 거예요. 링크를 올리면 저는 안 해도 회원분들이 이 링크 들어가서 글을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날의 미션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10분씩 나눠서 책을 읽는 거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션 설문지에다가 설문지를 쓰시면 현황판이 또 엑셀에서 자동 기능으로 해서 자동으로 보이게 또 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아침 새벽에 링크 한 줄을 딱 올리는 게 하루에 할 일 중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운영하시는 분한테 넘겨놨어요. 그럼 그럼, 야, 역할 분담을 잘 시키셨네. 네. 그렇게 해놓고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마인드맵 원래 하시던 분이 하시자 그랬으니까 운영 거의 그분이 하시고 이제 같이 운영하니까 그것도 거의 손이 안 타고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는 누나가 운영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또 다른 분이 운영하고 그리고 마인드맵은 또 마인드맵 작가님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버겁다 하면은 돈을 주고 다른 분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운영진을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일정액만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거기 있는 글과 유튜브는 제 거니까. 아, 계속 어차피. 네. 스마트 스토어는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운영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시는 분이 이제 제 첫 책의 출판사 저자님인데 그분이 이제 물건 지입을 해서 파시면서 해보시라고 물건을 떼줄 테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 몇 개를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운영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건 하루에 몇 시간,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은 붙들고 있어야겠더라고요. 물건을 계속 올리고 오면 또 상대를 해줘야 되고 물건을 발송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3개 물품 가지고 오픈하고 등록하고 그런 거 그 등록도 제 사업자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매형 사업자로 해놓은 거라서 오픈은 제가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다 그냥 누나한테 넘겼죠.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 이제 거기 있는 상품들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어차피 사업자는 또 매형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관리하는 거죠. 일단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한 상품이 있다, 뭐 사입해서 할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누나한테 얘기를 해서 넣어달라고 해서 수익은 내가 또 어느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러시는데 거기에 100% 시간을 안 써드시면 돼요. 근데 일단 만들어보는 건 좋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한번 만들어보고 유튜브 한번 만들어보고 맞아요. 네. 그리고 단톡방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게 운영이 힘들어지면은 어떤 자동화 툴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도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 맞아요. 또 제가 지금 또 만들려고 그러는 게 이제 전자책 쓰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거 참 질의를 던지려고 했는데 책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뭐 어디서 이제 유료로 뭐 9만 원인가 들었지만 수익을 60만 원 때문에 나는 그만큼의 저기를 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거를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기사로 읽는 분들에게 뭐 전자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문턱이 낮을 수 있잖아요. 일반 그럼요. 종이책보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예전에 지금 하신 거죠? 전자책을 지금 한번 내신 거죠? 저는 이제 2권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허주전. 이거를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어떤 걸 해봤냐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자책으로 해서 몇 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는데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죠. 강의를 이제 9만 원, 요즘에 뭐 타링, 뭐 크몽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돈만 내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돈 내고서 들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책 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책 쓰는 거랑 다 똑같은데 일단 책 쓰고, 그쵸.
책은 이제 뭐 100페이지를 써야 되지만 네. 이제 크몽하고 타링에 올라가는 이제 PDF는 30페이지만 되면 됩니다. 아, 그래요? A4로 30페이지? 네, 그것도 12폰트니까 훨씬 크죠. 원래 책은 10포인트로 해서 100장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주간격도 1.5, 그러니까 네. 1.5니까 워드로 1.5니까 훨씬 넓죠. 네. 아량걸로 치면.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그럼 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몇 페이지 안 20페이지도 안 됩니다. 되겠네요. 네. A4, 그러니까 크몽 같은 경우는 30페이지, 이제 음, 타링 같은 경우는 50페이지인데 음, 양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고 음. 앞뒤 내용을 다 자르고 핵심 내용만 딱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잘 팔리는 것들을 보면은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맛집을 가는 법, 뭐 영어에 대한 핵심 정리, 뭐 교통사고 났을 때 하는 법, 뭐 주식하는 법, 뭐 이런 실용서, 완전 실용서의 핵심만 딱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서 저는 이제 그걸 전자책을 내려고 글을 다시 쓴 게 아니고 전에 쓰다가 엎어진 원고가 있었어요. 네. 이 원고 가지고서 이제 한번 타링이나 크몽에 등록을 해봤고 아, 꼭 그거를 거기서 해야 등록한 되나요? 타린인가 크몽이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유명한 사이트고요. 요즘에 이게 뭐죠? 크몽이 원래 1인 뭐 프리랜서 뭐 이런 쪽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전자책을 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전자책은 우리가 아는 이북 같은 네네.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상당히 유행을 타고 있는 거는 그런 전자책이 아니고 PDF 파일입니다, 그냥. 그냥 PDF 파일. 예. 음, PDF 파일로 해가지고 요즘엔 뭐 그런 강의 사이트에다가 많이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자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 믹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좀 혼용해서 쓰이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럼 저자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PDF. 예,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북이라고 해서, 그 이북은 그냥 진짜 일반 그건 종이책을 종이책의 전자 그대로 버전이죠. 저기구나. 예. 그러니까 거기랑은 아예 다른 형태로 PDF로 해서 음. 자기의 노하우를 그냥 짧게 정리해서 10,000원, 20,000원에 파는 거죠. 핵심적으로만. 예. 그래서 그거 어떤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새로 쓴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책을 쓰면서 썼던 원고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책에 나온 초고본 중에 초보고. 핵심 내용들. 아, 그냥 제 지금 두 번째 책을 보시면은 이제 속독법 네. 그리고 뭐 화두 뭐 하브루타 그리고 초소독서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실질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만 모아서 전자책으로 낸 거죠. 근데 이거는 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건 책, 약간 이건 레포팅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이거 책에 대한 어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 이게 책이다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근데 출판 등록이나 이런 건 안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냥 PDF. 그냥 말 그대로 PDF 파일을 그냥 올려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거구나. 네. 그래서 일종의 실용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 알면 괜찮겠다. 그죠? 뭐 지금 100페이지 안 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있죠. 이게 이제 책을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작가들한테 인세가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출판사가 수익이 나려면은 진짜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이 팔려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1,500권에서 2,000권은 돼야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전자책, 그러니까 PDF 책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빼면은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죠. 그냥 음,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저자한테 갖고 오는 수익이 8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음. 저자들이 훨씬 날 수도 있죠, 이게. 남은 20%는 쿠몽이 가져가는 건가요? 네. 예. 야, 그래요. 야, 이거 독특하네. 이건 PDF 파일, 야, 이거를, 전자책으로 이제 통용을 하는데, PDF 파일로.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했어요. 30페이지? 거기다 12포인트? 야, 이거를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어떤 건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레포팅보다는 굉장히 양이 많고, 일반적인 우리가 단행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서머리도 아니고, 서머리보다 약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애매한 데 있는 딱 그렇네. 그런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의 사이트였죠. 어떤 1인 뭐 학습 사이트라 그래야 되는지, 뭐 흔히들 얘기하는 타링, 아니면 크몽, 네. 뭐 이런 데에서 그 PDF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이게 장사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와디즈 아시죠? 펀딩 네, 사이트. 네. 와디즈에서도 이걸 런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크몽하고 타링에다 한번 등록을 해봤고, 음, 그 9만 원 주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분이 같이 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분이 이제 PDF 1세대, 어, 이분하고 와디즈 펀딩하고 같이 해서 와디즈에 런칭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저는 1기에 들어가서 펀딩으로 시작해봤고, 음. 펀딩을 통해서 그때 60만 원어치가 팔린 거죠. 아, 그러면 크몽에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펀딩인 두 가지 와디즈에서. 다 파일이 두 개라서 이것도 하나 해보고 또 다른 파일로는 또 와디즈에다가 해보고. 야. 근데 크몽이 성과가 더 좋았어요? 아니면 아, 와디즈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모든 책이라는 건 항상 제목과 표지. 아, 제목과 표지. 그래서 이제 크몽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초안이기 때문에 리본 독서법으로 그냥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독서법 책이기 때문에 원래 안 팔리는 책이었고 그냥 아, 테스트 삼아서 올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와디즈에다 한 건 뭐냐면 온라인 모임 기획 매뉴얼이었어요. 음, 제가 온라인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음, 딱 제목만 놓고 봐도 아무래도 온라인 모임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라도 딱 네.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펀딩을 해서 한 일주 만에 거의 다 팔렸었죠. 일주 만에 한 40만 원 정도 팔리고 한 음, 2주 동안에 좀 팔려서 총 60만 원 찍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타링하고 크몽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6, 7개월째 못 올리고 있죠. 어, 이것도 조만간에 올려야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서 그렇게 안 어려워. 그런 거는 저는 해봅니다, 그냥. 음.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필요하면 그냥 열어보고, 뭐, 그걸로 떼돈 벌 생각이 없으면 해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꼭 안 돼도 뭐 상관없지 뭐. 네, 큰 인생에 큰 뭐 오점 남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네. 거는, 네,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블로그도 그렇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크든 작든 성과물을 낸다라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쉽게 쉽게 지금, 예, 우리 네, 헛비전 쉽진 않습니다. 저자님이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인스타든 그리고 이제 책도 그렇고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성과가 분명히 그렇죠. 나오지. 예, 네. 저는 논문도 처음에 뭐 책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이거 해주고 딱 엉덩이로 쓴다라는 걸 전 지금 처절히 느껴. 엉덩이로 쓰는 거지. 뭐 머리 뭐 아니면 엉덩이로 쓰는 거다라는 걸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정성이 들어가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오늘 제가 아무튼 뭐 매번 저도 느끼는 거지만 참 저도 아무나 이렇게 인터뷰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좀 보고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네마 블로그 이런 거 다 보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했던 분들의 면목을 보면 나름대로는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허필전 저자님은 제가 느끼기에 딱 제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게 감사합니다. 일단 저스트 두에 일단 해봐라 좀. 뭔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성공의 패러다임에 빠지지 말고 제가 강의 때 많이 주장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또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들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저거 허비전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책 네. 읽는 방법을 얘기를 안 드려가지고, 네네네. 책을 어떻게 해야지 잘 읽을 수 있냐? 음, 일단 속도를 빨리 올리려면은, 많은 방법이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 드리면, 1분 동안만 책 읽기 전에 빨리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눈 감고서, 빨리 읽어야지. 이 생각을 1분만 딱 하고서 책을 읽으면은 책이 빨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진짜요? 진짜 빨라집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10분에 한 번씩 재보세요. 책에도 써있긴 한데, 네. 1분 동안 명상을 한 다음에 10분 간격으로 책 읽는 속도를 재보면은 매일매일 빨라집니다. 신기하게. 진짜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는 뭐 시간 관계상 뭐 그렇게 어차피 많이 얘기하면 또 기억이 안 남으니까. 네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쓰지 않는 건 어차피 기억이 안 남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책 읽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분명히 쓰고서 그걸 다시 보고서 외우고 했었는데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잘 읽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은 써야 되고
쓴 내용은 다시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책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거, 아니면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으면은 책을 덮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되는 거고, 읽으면서 써서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있으면 덮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평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기록할 걸 적어놔야 되는 거고, 그 밑에다가 주석을 다는 이유는 머리에 든 생각은 보통 한 1분 내로 사라집니다. 45초에서 50초 정도면 사라집니다. 가만히 두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라지기 1분 전에 무조건 써봐야 되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그래서 그거를 서평을 쓴 다음에 다시 보면서 외워서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지 나한테 알미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써놓은 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한번 훑어본 거고, 내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내 것이 됐다, 알미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독서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빨리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서 나만의 답을 갖는 거.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동일하게, 우리 저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은 지저분하게 읽을수록 최고다. 마구잡이로 쓰고, 접고, 거기다 자기 생각도 쓰고, 밑줄도 찍찍 그고, 별표도 하고, 책을 깨끗하게 읽으려고 하지만 정말 더럽게 읽어라. 그러면 정말 그 책이 나에게 남는 그나마 밀도와 정도가 높아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정리하면 빨리 읽어야지, 빨리 읽어야지 계속 생각을 하면, 그리고 10분마다 그걸 체크업을 하고 또 써야 더 기억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 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쉽지 않지만 하브루타 기억법도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자꾸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이런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20, 30대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랩업하는 의미에서 좋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걸 굉장히 지금 하고 계시고,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대단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성장의 한 꼭지점으로 계속 같이 모아가는 느낌인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청년들, 뭐 독거노인 자살률보다 청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자님께서 마지막 랩업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20, 30대 청년들에게 고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몇 년 동안 지났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힘들었어도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이 시기만 벗어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한번 넘어졌을 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쁜 여자를 사귀었는데 예쁜 여자랑 헤어졌어. 네. 죽을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냐라고 물어보면은 단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이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동을 먼저 해야 되고,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뭔지 아는 거죠. 행동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마음이 생기면은 이거를 마음이 생긴 다음에 할 때는 첫 번째 하는 행동과 두 번째는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생기면은 두 번째 행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 행동, 네 번째 행동으로 갈 때는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노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무엇 하나를 잘하려면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일단 해보는 거. 그리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든 유튜브든 아니면 전자책이든 책을 쓰는 거든 일단 해보고, 나한테 마음이 생겼다. 그럼 두 번째를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로 좀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모든 일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고,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걸 심상화해서 그 심상화를 이루려 하고 어떤 조력자를 찾아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이거는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을 지나서 음, 학습의 단계에 들어서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20대, 30대 청년이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을 해보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시작해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한 번은 해봐라. 그 다음에 이게 괜찮으면 마음 먹고 한 번 더 해봐라. 그리고 이걸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 전까지는 수많은 경험이라는 거,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 거, 뭐 주식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뭐가 됐던 너무 크게 사건만 안 치면은 뭐 1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전자책도 써볼 수 있는 거고. 유튜브 그러니까. 찍어봐, 뭐 한 두 편까지 찍어보면 되는 거지. 그냥 편하게 그냥 한번 툭툭 해보고, 이 중에 맞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너무 길죠? 아니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게 뭐냐면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가 항상 가장 큰 문제죠. 맞아요. 행동과 몸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행동을 못하는 거에 따라서 항상 마음이 쫓아가게 돼 있죠. 자기 합리화. 내가 이 행동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 행동이 안 좋기 때문이야. 이 행동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안 하면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방어가 안 되고 내가 다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은 좀 더 이게 더 강하게 오면 자기가 루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삶의 패배자처럼 느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쓸데없는 거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일단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는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걷어내고 일단 눈에 보이면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한번 더 해보고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저는 거기까지는 젊은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결국 자기 합리하고 자기 정당한데 그냥 게으른 거야. 그렇죠. 귀찮다. 귀차니즘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뭐 굳이 뭐 하려 그래. 근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 행동이 가야 마음이 가는데 우리 마음이 가야 행동이 생긴다고. 그냥 날 던지면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 더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허필 전사님은 상당히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했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just do it이에요. 일단 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하면 학습과 노력과 이것들을 계속하는 천성적으로 성실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차니즘 사람은 그 얘기를 잘 못 받아들여요. 지금 이 얘기를. 그래서 답은 결국 다 각자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지면서 이거 진짜 뭐 너무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책이란 요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오늘 마무리 짓죠. 진짜 아니다. 요것도 너무 중요하고 책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책이란 뭐뭐다 라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허필선 저자님의 비전 10년 후의 비전 혹은 20년 후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지 요걸로 오늘 마무리 짓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이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결론이 여러 번 났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또 그게 많이 없어진 상태라서 그냥 책은 이제는 그냥 친구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다. 내가 필요할 때 거기 항상 다 있으니까. 귀한 친구다. 네. 그 책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난 아무리 찾아봐도 책 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갑자기 김웅영 작가의 책은 도끼다란 말하고 굉장히 상충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목적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내가 종속을 좀 벗어나서
뭐 생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공간의 한계 뭐 이런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음, 내가 좀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목표고요. 음, 목적이죠. 목적이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돈을 안 벌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음, 당연히 그런 쪽도 신경을 쓰고 음,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옳은 거를 또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음, 제가 한 10년, 20년 뒤에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나아지기 시작하면은 음,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를 또 저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정의를 해놨습니다. 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네. 무조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네. 가르쳐 줄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근데 방법을 몰라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냥 쓸데없는 반복만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변화되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는 그런 분들이 네.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공부하는 애들 중에. 제 친구 중에 정석 38페이지라고 있었어요. 38페이지만 매일 읽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궁금한데?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중하위권 결국 그냥 지방대 갔죠. 38페이지만 계속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 그렇죠. 하우투를 모르는. 모르니까 음. 이런 사람들 도와주죠. 아, 결국 도우미가 되고 싶군요. 인생의 어떤 도우미가 되고 싶은 거네요. 제 이름이 도울 필자에다 먼저 선자입니다. 야, 이 이름대로 가나 봅니다. 그래요? 야, 이름이 또 그러시니까, 그러면 어떤 아카데미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코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티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식의 돕는 사람을 헬퍼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 중요한 뭐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 특히 전자책이나 이 쿠몽 이쪽으로는 얼마든지 생각해서 바로바로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고, 너무나 괜찮은 아이템을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독서법과 더불어 다양한 어떤 엔잡러로서의 비전도 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저도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약간 위축됐던 것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도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저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40은 넘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40 넘었습니다. 책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책을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지금 뭐 혹시 쓰시고 있는 책 또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책보다는 다른 걸 좀 먼저 하려고 해서 아, 전자책을 좀 몇 권 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자책이 나오면 한번 알려주세요. 카톡이나 그러면 그거는 전자책을 진짜 딱 실용적인 내용만 어,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더 좋네요.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또 기사, 영상 칼럼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 파이팅 하시고 기사도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